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오시는데 그 질문들을 보면 대부분 다 너무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분 정도가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되레 적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신체 검사에 승급을 하는지 하는 등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국가유공자 길잡이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분들이 하나라도 더 알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과 그 내용들이 맞지를 않게 되면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더 공부하고 배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몇몇 분들은 꼭 욕을 합니다.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시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많은 영상들 만들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구독 눌러달라는 소리도 하지도 않고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나이대가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할 나이대도 아니고 또 이 영상 만들고 있는 저 또한 욕을 먹고 있을 나이도 아닙니다. 그러니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월남 참전 갔다 오신 분들만 해도 약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 30만 명이 다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우리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고 하듯이 모든 분들이 질병이 다 다릅니다. 같은 질병이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은 질병으로. 그러니 어떤 사람은 당뇨병, 고혈압으로 해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똑같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데도 상위 등급에 들어오질 못하고 등급 기준 미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영상들마다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가 각각 본인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영상 보시면서 이 영상들, 제가 영상들 보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다른 추가적으로 뭘 요구하는 영상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 또한 국가유공자이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많은 재판정 신체검사도 해보고 행정심판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말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제가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드는 영상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다들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약 400개가 넘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지도 않고 단 하나의 영상을 보고 본인들과 비슷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내용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질문을 하실 때도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게 줘야만 제가 그 정보들을 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는데
본인들 정보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기에 대한 답변만 바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되면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아무튼 서두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놔도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이 자꾸 이상한 욕을 하게 되면 저 또한 사람인지라 영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 버립니다.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놨다가 영상으로 안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영상들인데 제 기분상 그런 영상을 만들지를 않게 되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영상 보시고 물론 꼭 본인들과 일치된 영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욕 같은 건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궁금해서 본인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 중에서 제가 이번 이 영상을 고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을 너무나 모르십니다. 본인들이 어떤 질병으로 지금 등급을 받고 있는지 그 등급 받은 상위처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에 속한 것인지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한 것인지 그 내용도 모르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그러면 과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7급인지 6급인지 5급인지 그런 내용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른다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입니다. 저 또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나 상위 등급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고 해드리는데 이번 이 영상을 제가 선택을 해서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아마 본인들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사설을 계속 늘려가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분이 고엽제 후유증 7급을 받고 계시는데 이 7급이 과연 어떤 질병으로 7급을 받고 계시는지는 이 본인분도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그런데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승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6급 1항 또 5급 3급으로 계속 승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의 이 영상 내용으로 보면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월남 참전자이시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갖고 계신 질병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전립선 암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 7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제게 질문을 주셨는데 정확한 질문 내용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1일 전에 이분께서 제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약과 혈압약을 무료로 복용하다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하던 중 전립선 암이 발견되어 7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당뇨로 해서 후유의증으로 받을 때는 당뇨가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악화가 되어 인슐린을 10단위로 시작을 해서 맞았는데 지금은 인슐린 38단위를 맞아도
당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열 검사를 하게 되면 당화혈색소가 적게는 8.1, 8.5, 8.6, 8.9까지도 올라가는데 당화혈색소는 6.5 이하여야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청 크레아틴 수치는 또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승급될 가망이 있을까요? 하면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신으로 그 전에 한번 보훈지청을 갔는데 제가 말한 내용과 똑같이 승급도 있지만 하락도 있다고 보훈지청 직원이 말을 하길래 겁을 먹고 돌아서 왔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7급도 떨어질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 판정 받은 지는 3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며칠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저도 여름에는 바쁘기 때문에 이제 오늘에서야 이 영상을 만드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이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7급이 뭘로 7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당뇨로 해서 또 받았다는데 그것도 당뇨는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은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뇨병으로 해서 지금 승급 신체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당뇨병은 고혈압도 똑같습니다.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데 혈청 크레아틴 수치는 또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나 고혈압으로 승급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혈청 크레아틴 수치는 1.5 이상 1.8 이하일 때 7급에 해당되고 1.8 이상 2.9까지는 6급, 그 다음에 3.0 이상일 때는 5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조금 더 수치가 또 강화되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7급이라고 나왔는데 이 7급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립선 암이 발견돼서 7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립선 암과 관련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전립선과 관련돼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7급으로 해서 1. 한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한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그 다음 전립선 암을 진단받은 후, 진단입니다.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암을 수술을 하는 도중에 전립선 암을 발견을 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질문 내용에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수술을 했다든지 치료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던 중에 전립선 암을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7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그러니까 꼭 이분 말고도 만약에 여러분들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립선 암을 만약에 진단만 받았다. 그러면 7급입니다. 진단만 받은 경우입니다. 치료나 수술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단계, 예를 들어 조그마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전립선 쪽에서 그 악성 종양을 검사를 했더니 그게
악성 종양이다. 그래서 암과 관련됐다. 전립선 암인 것 같다.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가보건처에 신체검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이 7급에 해당됩니다. 진단만 받았을 경우입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아니라.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7급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그 다음 본인들이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는 그 등급이 승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고 7급으로 해서 그대로 계속 사망하실 때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7급이 있으면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3급도 있다는 내용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급은 그냥 악성 종양이 전립선 암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전립선 암, 1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상태를 계속 보면서 관찰하는 중인 경우, 그럴 때는 7급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급은 어떤 내용인가? 여기 보시게 되면 6급 2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급 2항은 7급에서는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고 그냥 이게 너무 작으니까 치료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이게 클 때까지 계속 이제 관찰, 경과를 지켜보는 그런 단계에서는 7급에 해당되고 이 6급 이항은 전립선암 진단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암이 커져가게 되면 치료나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조금 더 적다. 그러면 이제 치료부터 하겠죠. 자, 이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호르몬 치료 또는 양성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치료 후에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이런 분들은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7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운이 좋으신 분들, 예를 들어 지금 이 당사자분 같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해서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옆에 종양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 종양이 전립선 암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게 클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단계를 지나서 전립선 암에 불편함을 느껴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 암 2기나 3기로 판정을 받아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이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호르몬 치료 또는 양성자를 쪼여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 중이거나 아니면 그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다 완치가 됐는지 또 더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상태를 관찰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치료 내역을 병원에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6급 이항을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7급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6급 이항으로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등급을 받으실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급 1항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 암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6급 이항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6급 1항과 관련된 분들이 또 많습니다. 똑같은 전립선 암인데 어떤 분들은 6급 2항,
어떤 분들은 6급 1항입니다. 6급 1항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 이제 전립선과 관련돼서 조금 기능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6급 1항을 받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6급 1항 1번 음경의 손실이 있으나 요도를 통해 소변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 1항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경 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사람, 자, 이런 경우는 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 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6급 1항에 해당될 수가 있고, 또 사정관 또는 양쪽 정관 손상으로 사정이 불가능한 사람, 이런 경우에도 6급 1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분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궁 또는 양쪽 난소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또한 6급 1항, 그 다음에 양쪽 난관 손상으로 배란이 불가능한 사람, 이런 경우도 6급 1항. 자, 그리고 정자 생산 능력과 남성 호르몬 생산 능력이 모두 상실된 사람, 이런 경우에도 6급 1항. 양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이런 경우에도 6급 1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립선 암이 발견됐는데 어떤 분은 초기에 발견돼서 7급, 그러면 이 7급이 영원히 7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상태가 악화돼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때 치료를 하면서 바로 또 국가보훈처에다가 상위 등급 신청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왜? 6급 이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그냥 한번 7급이면 평생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계시는데, 제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7급이 6급 되고 6급이 5급 되고 5급이 3급 되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더 심각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수술을 할 경우도 있고, 수술을 했을 때 그 악성 종양만 그대로 떼어내도 다행인데, 만약에 그와 관련돼서 그 주위에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6급 1항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완치를 했는데 이 암이라는 게 완치가 돼서 그대로 사망하실 때까지 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5년 후에 재발이 되거나 10년 후에 재발이 되거나 또 재발할 확률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암이 재발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 또한 전립선 암이 발견돼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 지금 관찰 중인 것 같은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단계가 왔다, 그러면 그때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그런 내용의 진단서와 병원 기록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보훈처에다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급 이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유공자 길잡이 답변으로 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는 도중에 전립선 암이 발견되어서 지금 고엽제 후유증 7급을 받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당뇨병으로 해서 고엽제 후유증 7급을 받고 계시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립선암을 발견되어서 지금 고엽제 후유증 7급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아무리 내가 지금 인슐린의 수치가 높아도 가장 기본이 되는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야만 또 그와 관련된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혈청 크레아틴 수치는 정상이라고 하니 당뇨병과 관련돼서는 계속 주의해서 지켜보시고, 우선은 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6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그리고 6급 1항이나 5급, 3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